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개표가 지난밤에 모두 끝이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교훈이 56.52, 김태우가 39.37,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는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라는 데서 좀 놀랍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라는 이야기. 벌써부터 김기현 지도부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도 나오고, 벌써부터 이준석, 홍준표 모두 나서서 지금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가 출마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끈 건 사실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였다. 이재명의 저런 각종 사법 비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래서 관심을 끈 건 사실인데,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일 뿐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누가 더 아프게 받아들이느냐, 누가 더 환골탈태하는 각오를 보이느냐,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쪽이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걸 정말 이 교훈을 잘 읽어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이느냐. 자만하는 사람, 자만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선거를 거쳐오면서 뚜렷한 진리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자릿수 차이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었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저는 하나는 이게 진교훈이 56%, 김태우가 39%,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 총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 다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은 상상도 하기 쉽지 않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저런 비리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당 규모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묻지마 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방탄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 소수의 중도층을 어떻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쪽으로 끌어올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김기현 지도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부터 비상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를 비대위로 교체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자기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또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들, 김기현 지도부 흔들기에 나서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공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번에 김기현 지도부가 선거 전략 전술이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할 바에는 김태우에게 차라리 맡겨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관심사안이다라는 것과 강서 구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국정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를 치러내는 전략 전술은 당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파고들 것이냐. 이게 구청장 선거입니다. 살림살이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든 어렵다라는 겁니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이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김태우를 지난번에 당선시켜 줬습니다. 2.6%포인트 차이였죠. 정말 강서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가까이 김태우가 처음이었습니다. 험지죠, 험지. 그렇게 김태우를 당선시켰는데 이렇게 또 보궐선거를 하고 지금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공약 발굴, 개발을 해서 이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수도권 선거가 취약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우가 무려 17%포인트 이상 졌습니다. 이 결과를 사실 믿기는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숙제로 남은 것이 두 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50%를 넘겨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게 숙제다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와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정한 국정 운영 계속해 나가면 중도층도 이제 많은 이 호응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외교 관계,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협력 체제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응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 이 총선에서도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 민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화두가 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해줄 것이냐. 이게 참 숙제입니다. 정치에. 이걸 가장 무식하고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현금 살포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문재인이고 이재명입니다. 현금 살포. 돈 받고 싫어하는 놈 있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보수, 정통 보수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이 짓을 했습니다. 그냥 막 퍼줍니다. 선거 앞두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계속 한 짓이 그겁니다. 이재명이 계속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도 그 짓을 했고 또 앞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맞는, 지금 여당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문재인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저 국가의 부채를 생각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려운 계층에서는 힘들다, 민생이 어렵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아마 총선 때 또 현금 살포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국민의힘도 현금 살포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많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현금 살포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이 선거가 치루어지면 유권자들은 또 어려운 계층일수록 이 유권자들은 피부에 와닿는 이 정부가 챙겨주는 부분을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고 계속 저렇게 포퓰리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그런데 그동안은 저렇게 현금 살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 현금 살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 나와야, 대책이 나와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중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다. 또 앞으로 김기현 지도부도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가 힘들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김기현 지도부를 비대위로 바꾸느냐, 그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지도부를 바꿉니까? 지금 여권에 보조가 잘 맞고 있는데 빨리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시켜서 수도권 선거에 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결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선거에 관한하는 김기현 지도부로는 힘들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김기현 지도부도 이걸 인식을 하고
빨리 총선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총선 체제로 넘어가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저렇게 내부 총질을 이제 일삼게 될, 더 세게 일삼게 될 이준석, 유승민의 반란입니다. 저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승민, 이준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소위 선관위의 이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국정원의 보안감사 결과인데요. 이 국정원의 보안감사가 2달에 걸쳐서 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선관위에서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국정원의 보안감사에 비협조를 더 나아가서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직원들이 휴가다 이렇게 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 이게 법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두 폐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국정원의 이 결과가 이게 해킹이 가능하고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부정선거는 점검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왜 2달 동안이나 이렇게 걸렸느냐, 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보안감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왜 이럴까?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다. 또 중립적인 선관위의 자존심, 이 조직의 자존심, 이런 부분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겨우겨우 이렇게 점검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또 콧방귀를 낍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럽니다. 그렇다면 이건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투개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 이 조직 관리, 직원들의 조직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 핵심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지난 자료는 다 폐기했다,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런 식이라면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술해질 수 있느냐? 이 전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리 지금 전산 시스템 수준으로 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만은 20년, 30년 전 수준이다. 조직 관리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이 놀라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소위 자기들끼리 지금 그 직원 채용에서 드러났습니다. 불법 채용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불법 채용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이 선관위의 이 선거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 선관위가 국정원의 이 점검에 마저 비협조를 더 나아가서 저항을 했다, 소위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빨리 검찰이 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사에 착수해도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치러졌는지 치러지지 않았는지 지금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치러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시스템으로 내년 4월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 조직 관리에서 이 또 투개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데도 국정원의 이 점검을 거부했다? 점검을 방해했다. 이 또 조직 관리, 불법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불법 채용과 부정선거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이 선관위의 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라는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